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시선으로 충고나 조언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인지를 모르겠기에 그것도 판단 부탁하려 글 씁니다. 저희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매일 얼굴 보며 지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타 부서 팀장님께서 퇴사를 앞두고 계셔서 그 부분에 얘기를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타 부서 팀장님을 저랑 제 남자친구는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팀장님 나가시는 거 너무 아쉽지 않아? 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많이 아쉽지. 이게 이래서 사람관계가 중요한 거야. 제 대답은 맞아. 팀장님이 정말 많이 힘드셨는지 오늘 나한테 하소연 비슷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들었는데 그중에 나한테 고마웠던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팀장님 처음 오셨을 때 내가 종이컵에 팀장님 힘내세요 라는 문구를 적어서 티 한 잔 타드렸었나 봐. 근데 그때 그게 그렇게 힘이 됐었다고 하시면서 그걸로 버틴 거라고 하시더라고. 아직도 그 컵을 가지고 계신데 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말을 듣고는 오신 지 별로 안 돼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다니고 원래 그만두시려고 그랬었는데 팀장님 부하 직원인 김대리도 옆에서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나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서 버티셨다고 그러셨어. 남자친구는 일주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겠지? 아무튼 진짜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신데 안타깝. 제 말하는 걸 끊고는 그만해, 그만 말해 라고 합니다. 전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응? 뭐라고? 라고 되물었고 남자친구는 그만 말하라고 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기분이 상함을 눈치채서 왜? 나 뭐 실수했어? 라고 했더니 그냥 그만 말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니까 내가 무슨 말 실수했냐고 왜 그러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대답은 아니 난 내 여자친구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남자 팀장한테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 용납 못해 라는데 뭔 소린지 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밥 먹으면서 한 대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끝으로 전 진짜 입 다물고 있었고 그렇게 아무런 대화 없이 식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할 만큼 기분 나쁘게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기도 했고요. 객관적으로 어떠신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타부서 팀장님은 46으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저랑 단둘이 뭘 한 적도 없거니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 남자친구도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팀장님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에 비춰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되려 저한테 팀장님 업무적으로는 좀 부족하신 것 같긴 해도 인간적으로 정말 닮고 싶은 분이라면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 남자친구가 이성에 대해 조금 많이 예민하고 민감한 편입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제가 남자친구랑 만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닌 줄 알고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줘도 믿질 않고 본인 생각을 고집하며 색안경 끼고 저를 보다 보니 이성에 대해 불신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위 내용도 참고하시고 제가 잘못한 게 맞다면 잘못했다고 댓글 부탁드리고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생각과 이후 벌어진 내용입니다. 식사 마치고 차 타고 집에 오는 내내 말 한마디 없이 오다가 집 도착 3분 전쯤 남자친구가 오늘은 집에 가서 잘게 라고 말하더군요. 원래 저희 집에서 함께 있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냥 같이 가 했더니 아니랍니다. 그냥 가겠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아니 뭐가 그렇게 싫은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나는 내 여자친구가 그러는 게 너무 싫고 용납도 안 되고 그냥 그런 여자가 그냥 싫어 라기에 그런 여자가 싫다고? 아니 이미 지난 일에다가 벌써 1년이 지난 일이고 나는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던 것도 아니거니와 그날 김대리 것만 하기 뭐해서 같이 들인 또 제 말을 끊고 말하길 아니 됐고 변명 따위 듣기 싫고 나는 그냥 그런 여자가 싫다고 그냥 나는 그런 여자 용납 못한다고 전 화나고 어이가 없지만 꾹 참고 나는 우리가 싸우는 거 싫어서 억울해도 화나도 참고 다음날 아침에 얘기하라는 오빠 부탁에 그렇게 하려고 말하는데 또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남자친구가 저한테 부탁했던 게 싸움을 방지하고자 화나고 억울해도 그날은 참고 다음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제 말을 끊고 남자친구가 하는 말은 아니 네가 억울하고 화나는 거 나 신경 안 써. 그냥 내가 싫다고 그런 여자 싫다고 라기에 저도 미친 듯이 화가 나서 뭐? 내가 억울하고 화나는 거 필요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집 주차장에 도착했고 제가 이어서 말하길 그럼 그런 여자 만나. 나 같은 여자 왜 만나? 전 여친 같은 여자 만나 그럼. 참고로 전 여친을 왜 거론했냐면 연애 초반에 전 여자친구랑 저랑 비교를 엄청 해가면서 전 여자친구 칭찬하는데 저는 타박하고 그런 게 10개월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이로제와 트라우마가 있어서 튀어나오곤 해요. 그리고 저 상황 자체가 그런 여자 싫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차 문을 진짜 엄청 세게 닫고 걸어가다가 제가 분이 안 풀려서 다시 걸어 돌아와서 집키를 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한테 하나 줬던 스마트 키가 있는데 그 키를 달라고 해서 다시 문을 세게 닫고 갔죠. 이렇게 상황은 끝이고 집에 올라갔는데 전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혼자 갈 수가 있냐는 말이 떠올라서 전화를 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남겼습니다. 올라와서 자고 내일 가 라고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너무 열받아서 전화했다더라고요. 문 쾅 닫고 가는 액션 뭐냐면서 차 문을 부술 셈이냐면서 그렇게 폭력적인 거 보이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한 번이라도 화난다고 그런 행동 보인 적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화나서 그랬는데 그건 잘못했다 했습니다. 사과를 듣더니 키를 달라고 하는 건 또 뭐냐고 따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도둑놈이냐? 그걸 그렇게 뺏어서 가냐? 이러면서 소리치길래 그래서 그건 내가 화가 많이 났으니 그거에 대한 액션이었지 아무런 의미 없는 거라고 그랬죠.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것들은 본인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문 세게 닫았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 그 부분은 사과했고 어쨌든 잘 참고 있던 나한테 그런 여자 싫다고 하는데 화가 안 나겠냐고 그리고 내가 억울하고 화나는 부분이 필요 없다는데 더 화가 나지 않겠냐고 저도 바락바락 따졌어요. 근데도 그 문에 관련돼서 용납이 안 된다며 그러길래 제가 그래 내가 다 잘못한 거고 과정이야 어찌됐든 내가 오빠한테 물리적인 액션을 취했으니까 그냥 다 내 잘못이네. 그렇네. 미안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사과하려면 똑바로 사과해. 그게 사과하는 태도냐? 라더군요. 그래서 응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내 행동이 잘못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또 막 소리치고 그러길래 저도 같이 소리치다가 대화가 안 된다 너랑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나니까 나도 오빠랑 대화가 안 된다. 그랬더니 끊어 하고는 끊더군요. 그리고 연락 안 하는 중입니다. 우선 문에 관련되어서는 제 액션이 잘못됐다는 거는 100% 인정하고 그걸로 계속 말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던 거고요. 근데 저는 알죠. 지금껏 겪어왔던 걸 되짚어보면 늘상 원인 제공자는 90%는 남자친구 쪽에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위 사건만 봐도 저랑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람, 팀장님을 겪었습니다.
그분이 퇴사하신다기에 아쉬운 부분을 표현했고 정말 전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했습니다. 여자들 보통 남자친구한테 조잘조잘 잘 그러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잘제잘한 겁니다. 근데 제가 한 행동 때문에 남자친구가 기분이 나빠졌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좌우지간 이성한테 예민한 사람이고 그걸 이해 못하는 제가 아니기에 입장 바꿔서 제 남자친구가 일주일밖에 안 된 여자 상사한테 커피 타주면서 힘내세요 했으면 저도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리고 전 더 뭐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전 거기서 끝입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저도 그 여자 상사를 알고 있고 그간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그 여자 상사랑 유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여자 상사가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다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성이랑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플레이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왜 그랬어?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나 싫어 그런 거. 이렇게 하고 맛있게 식사했을 겁니다. 어쨌든 일은 이미 일어난 거고 과거이고 지나갔는데 그걸 갖다가 화내고 감정 상한 걸 계속 표출해서 서로 좋을 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제 남자친구는 저랑 같은 사람이 아니기에 다르기에 화가 난 거라고 생각하고 눌러 참고 있는데 본인 감정 상했다고 집에 간다고 말을 하기에 이때다 싶어서 대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냐는 여자친구 말에 한다는 소리가 난 그런 여자 싫어. 절대 용납 못해. 이거인데 전 천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여자 싫다는데 대체 어떤 여자가 그런 여자란 건지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더욱이 저는 비교하는 뉘앙스가 나오면 되게 민감해집니다. 앞서 말했듯 전 여자친구랑 비교당했던 사람입니다. 전 여자는 합리적으로 말하고 논리가 있어서 본인이 다 납득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넌 이런 식으로 이걸 10개월 이상을 비교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여자친구랑 현 여자친구를 비교하는데 이거 사람 미칩니다. 저 이것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제발 그만하면 안 되냐고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여자를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거리면서 여자는 욕하면 천박해 보여. 저런 여자는 이런 말을 평소에 덜어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판단해서 나쁘게 볼까봐요. 어쨌든 이런 저인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제 남자친구가 그런 여자 싫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런 여자라고 하면서 더 민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여자 만나라고 전 여자친구 같은 사람 만나라고 하고 소리친 거고요. 더욱이 저는 남자친구가 부탁한 게 있어서 억울해도 화나도 그거 누르고 다음날 얘기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해서 제가 그거를 지키고 있던 와중인데 네가 억울하건 화나건 필요가 없다니요. 너무 화가 나는 말이었어요. 원래 이 남자가 초반부터 본인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면 앞뒤 안 재고 하고 싶은 말을 감정대로 내뱉는 게 있어서 싸울 때 저 정말 많이 울고 상처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감정대로 내뱉는 것 좀 하지 말라고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아냐고까지 해서 점점 나아지는 조금 고쳐지긴 했는데 저렇게 또 네 감정은 상관없어. 내 지금 감정이 상해 있잖아. 네가 뭐가 중요해? 라는 뉘앙스를 확 풍기니 제가 기가 막혔던 겁니다. 또 문 쾅 닫은 걸로 꼬투리를 하나 잡았는데 늘 이런 패턴이에요. 원인 제공을 남자친구가 하고 제가 참다 폭발하면 이번처럼 문을 쾅 닫든 소리를 치든 뭐 여튼 본인이 용납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보면 그걸로 꼬투리 잡고 본인이 했던 거는 없어지고 제가 한 것만 남아서 제 잘못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먼저 왜 그러냐고 타이른 적도 덜어 있습니다. 실례로 몇 달 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명 거래명세표 사건인데 저랑 남자친구가 일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거래처에서 거래명세서가 들어오면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그 거래 명세서함이 제 뒤에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그걸 제가 가져다가 남자친구한테 주고 그럼 그걸 보고 정리하고 다시 저한테 주면 다시 거래 명세함에 넣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그랬죠. 내가 바쁠 때는 못 넘겨줄 때가 있으니 그때는 오빠가 가져다가 먼저 봐라. 근데 여기서 화를 미친 듯이 내는 겁니다. 전 이때도 이해를 못해서 왜 화를 내는지 황당하기만 했죠. 지금도 이해 안 갑니다. 그냥 성격 파탄자로만 생각하고 넘겼죠. 아무튼 그때도 본인이 잘못해놓고 본인은 그날이랑 다음날 술 진탕 먹고 놀고 일요일 오후가 되도록 연락 한 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일요일 오후에 연락했더니 잠에 취해서 연락 못했다. 안 그래도 연락하려 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연애 스타일이 달라도 그렇지. 전 제가 그랬고 제 잘못을 알았다면 카톡이든 전화든 뭐든 먼저 연락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시인하고 상대 마음을 풀어주고 제 할 일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어차피 제가 연락할 걸 알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제 잘못이죠.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어쨌든 이번에도 꼬투리 하나 잡아서 본인이 저한테 한 모습은 지워지고 제가 문 닫는 거 그 폭력성이 보인다는 타이틀로 계속 끌고 가서 사과를 받아낼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은 현재는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네요. 제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말 그게 용납이 안 될 만큼의 일인 건지 판단도 안 서니까요. 그리고 저는 헤어지자는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여자 싫다니 저는 그런 여자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여자 싫으면 그런 여자 아닌 사람이랑 만나 하고 화를 낸 것뿐입니다. 남자친구도 덜어 그럼 나 말고 네가 말한 남자랑 결혼해 라고도 하는데 저는 화나서 말한 게 헤어짐을 주장한 게 되는 건가요? 한참 전화로 싸울 때 우리 서로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네가 했네 어쩌네 그 말을 했던 게 떠올라서 적었습니다. 두서없이 적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제가 놓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한 건지 그런 것도 따끔하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55 비혼이라고 하신 글을 보고 적습니다. 공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너무 글을 잘 쓰셔서 저도 제 경험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적게 되네요. 전 그분과 같은 직종에 종사했었던 52 여자입니다. 같은 세대라고 생각해요. 제 경우엔 규모가 있는 병원에 근무했어서 밤에 콜을 받고 나가야 하기도 했고 거의 대부분의 날을 주말 관계없이 출근을 했었어야 했어요. 이혼이 흔하지 않았던 그 당시 저는 형제 중에 이혼을 험하게 하는 과정을 보고 20대 중반에 독신주의로 결심을 하고 화려한 싱글을 보냈습니다. 원 없이 눈치 보지 않고 공부도 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얻었으며 바빠서 여행을 자주 다니지는 못했으나 1년에 한 번, 두 번은 해외 학회도 참석하고 했죠. 직장 이외에도 학회 모임이다, 회식이다, 빡빡한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33세 어느 날 힘든 하루를 보내고 혼자 사는 직장 근처의 숙소에 돌아와 텅 빈 깜깜한 방에 불을 켜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이야기가 생각나더군요.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들이요. 그들은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일 중심의 생활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들은 2라운드의 다른 세상을 하나 더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 36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말 늦은 나이여서 제 친구나 남편 친구들 중에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분들은 아직까지 모두 싱글일 정도로 늦게 하였지요. 그 후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다가 한국 나이 딱 40에 은퇴를 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공부한 것도 아깝고 직장도 그만두기 아깝다고 했지만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게 되면서 언어 발달이 늦었던 3살 아들을 제 공부를 위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데이케어 센터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으려면 남편이 공부하던 곳에서 비행기로 3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적어도 1년은 살아야 했거든요. 아들을 한국 친정에 두고 가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결국은 제 경력을 모두 내려놓고 전업주부로 극단적인 삶의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미안해하기도 하고 고마워합니다. 처음 1년은 몸살을 앓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나 중심의 생활에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가족을 서포트하는 입장이 된 것이니까요. 이민 12년 차인 지금, 이제는 이 나라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 생활 패턴은 7, 80년대 어머니들 같네요. 전업주부로 살면서 도우미 없이 살림을 하고 아침, 저녁 한식으로 차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밥, 국, 반찬으로 도시락도 싸고 아들 등하교 시켜주고 나름 바쁩니다. 싱글일 때와는 다른 식으로요. 55 비혼분의 글 베풀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보지 못한 것을 동경한다고 하였지요. 어찌 보면 저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나이에 따른 외로움에 차이는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순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결혼을 할 거냐 아니면 독신으로 살 거냐 또는 다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할 거냐 아니냐로 보통 대묻기를 하고는 하죠. 저의 경우는 그 질문을 이렇게 하고는 합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지금의 내 남편과 결혼을 할 거냐 아니면 독신으로 살 거냐입니다. 저는 제 남편이 아니면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두 생활 모두 장단점이 있지요. 결혼의 장점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전제 하에 나이를 같이 먹으면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같이 있고 서로 의지와 힘이 되어주는 동반자를 얻는 것이지요. 싱글의 장점은 건강과 재력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하에 매사 행동과 의사결정에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나만 잘하면 되니 다른 이와 보조를 맞추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 기르다 보면 속 터질 일이 많지요. 결혼 생활에서도 나이가 들어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싱글과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겠지요.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족을 서포트하는 입장이면 나 자신은 뒷전이 되게 됩니다. 싱글도 아무리 돈이 많고 바빠도 혼자 있는 시간은 아무래도 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몸이라도 아프게 되면 돈도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지 사람이 더 그립게 되지요. 돈도 건강도 제대로 없으면 역시 말할 것도 없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수밖에요. 바라건대 저보다 젊은 세대에서는 비혼주의자들이 더 살기 편한 사이가 되길 바라고 또한 결혼한 이들도 자녀들을 더 키우기가 좋고 맞벌이하기도 좋은 사회가 되었음 하네요. 저 때는 싱글이라는 이유로 더 입에 자주 오르내렸었어요. 일 때문에 어울려도 사귀냐, 정당하게 화를 내도 노처녀 히스테리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심부들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주변 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어느 것이 더 힘드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업 가정주부가 싱글 직장인 맞벌이 주부보다 더 힘듭니다. 24시간 일이 마무리되지 않고 일한 만큼 성과가 생산적으로 나오지 않으며 제가 주방 가사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밖에서 하는 일이 더 적성에 맞거든요. 그럼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겠나요?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결혼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내 단점을 상대방이 또 이해해줘야지요. 그 사람의 이기적인 면이 귀엽게 보이는 수준이라면 하는 것이고 내가 매번 또 그러네 할 정도면 아니지요. 저는 성격과 능력 둘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서로 코드가 맞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다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면 충돌도 많고 너무 힘들어요. 코드가 맞을 확률을 높이려면 서로 일하는 직업군이 같거나 종교가 같다면 좋고
서로 자란 가정 환경이 비슷하면 더 좋습니다. 능력면, 특히 재력은 상대적인 면이 있지요. 제 기준으로는 남의 집 가장은 빼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명언 중 하나죠. 연애만 해야지요. 제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노후는 확실히 대비해 놓으셨지만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환경입니다. 저희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부자 시집은 저는 싫어했습니다. 너무 며느리들을 휘두르려고 하는 경우를 보았어서인지 제가 더 일하고 말지 남편과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 독립적인 관계인 것을 원했습니다. 남자 본인의 능력은 모자라도 내가 같이 채울 수 있고 현재는 모자라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같이 하는 삶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친정 아버지가 자수성가 타입이셔서 자랄 때 제가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전 결혼은 선택이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딸이라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다면 일단 연애만 하라고 할 것 같네요. 더 만나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한 모든 단점을 덮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장점을 깨달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내가 결혼을 확신할 때까지 그 사람이 기다려주지 못하면 그 사람과 나는 인연이 아닌 것이지요. 마지막 조언은 끝낼 때는 확실히 정리하세요. 깨끗하게 떠나보내야 새로운 사람이 눈에 보인답니다. 지지부진하게 끌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그리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해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작년 1월에 상견례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름에 더울 때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가을에 식을 진행하려다 가을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큰맘 먹고 포기했어요. 올해는 백신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란 희망으로 이번 가을에 결혼합니다. 신혼집은 작년 6월에 계약해 빈집으로 내버려두다 작년 가을 결혼식 미뤄지며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올해 2월부터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기 전엔 애틋했어요. 세기의 사랑마냥 시련이 우리를 덮치는구나 싶어 힘들어도 이겨내자 괜찮아 언젠가 추억이 되겠지 라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연애 때 느껴보지 못한 애틋함까지 느꼈어요. 그런데 동거 4개월 만에 파혼을 결심했답니다. 정말 웃긴 게 큰 문제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 때문에 파혼을 결심했어요. 제가 동거하자마자 2달 만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애새끼를 키우는 기분이었답니다. 그것도 동등한 관계 하에 자기 권리 내세우는 15살짜리 남자애를요.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도 안 들어 처먹죠. 빨래 바구니에 양말 포개서 뒤집어 놓지 마라. 제 눈에 띌 때마다 말했어요. 뭐 먹음 설거지통에 담궈놔라. 설거지는 왜 안 하냐. 거실 테이블에 발 올리지 마라. 간식이나 소소한 것 먹을 때 사용하는데 왜 지저분한 발을 올리냐. 소변 볼 때 앉아서 싸라. 변기에 소변 좀 묻혀놓지 마라. 계란 후라이 등 식용유 쓰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튀면 닦아놔라. 매 순간 매 할 때마다 튀어놓는데 절대 안 닦아요. 빨래는 밝은 계열, 어두운 계열, 수건, 속옷은 섬유유연제 넣지 말고 나눠서 빨아라. 그냥 통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양치 좀 하고 자라. 야식 먹고 그냥 잘 때 많은데 더러워요. 분리수거 좀 잘해라. 캔, 봉지, 병, 일반 쓰레기, 종이 구분을 해놔도 뒤죽박죽 넣어놔요. 배달 음식이나 우유 먹으면 물로 헹궈서 말려라 해도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놔요. 지금 더워서 쓰레기통 쪽 가면 악취가 납니다. 화나서 뚜껑 열어보면 봉지에 싸서 버려놓았어요. 이 외에도 더 많지만 제가 이렇게 잔소리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처음 몇 번 말하면 알겠다 하더니 4번 정도 말하면 성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알았다고 화를 냅니다.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 집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신랑이 요리를 하면 주방이 엉망이 됩니다. 출장으로 5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남편이 빨래는 마지막 수건까지 써야 자기 손으로 세탁기 돌리니 산더미고 가스레인지 쪽은 기름때가 껴서 끈적끈적하고 설거지통은 물때가 껴있고 거실 테이블엔 양념 자국과 김치 자국이 눌러붙어 있고 화장실은 씻고 문을 닫아놨는지 실리콘 발라놓은 쪽에 곰팡이가 피고
세면대로 물고 있는 데는 핑크빛 물때가 껴 있었어요. 변기는 그냥 말 안 할게요. 옷은 걸어놓지 않고 그냥 던져놨는지 티 넣는 옷장 위에 마구잡이로 걸쳐져 있고, 바닥도 슬리퍼 신어 몰랐는데 씻고 나와 걸으니 끈적끈적 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이틀만 지나도 집이 개판이 되니 못 참고 제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잔소리하게 되고 같이 하자고 하면 짜증을 내요. 자기가 나중에 하겠다고요. 너무 답답해서 주말에 친정을 혼자가 늘어지게 자고, 밥 먹으라고 깨우는 엄마의 손길에 눈 비비고 일어나 앉아 밥숟가락을 뜨고 밥 한 입 입에 집어넣는데 정말 눈물이 터지듯이 나왔어요. 엄마랑 아빠 눈 동그래져서 당황하시고 제가 진짜 꺼이꺼이 울었거든요. 막 물어보시는 부모님께 나 못 살겠다고 엉엉 울었어요. 아빠는 그날 저녁 밥알도 씹지 않고 우는 저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철부지 애처럼 부모님한테 그대로 다 일러 바쳤어요. 결혼은 맞춰가며 사는 건데 상대방이 맞출 생각도 없는데 내가 참고 살 자신이 없다고. 돈도 돈이고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나 결혼하는 것도 알고 같이 사는 것도 다 아는데 너무 무섭다니까.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셨어요. 연애 때는 몰랐어요. 차 내부도 깔끔하고 입는 것도 깔끔하고 밥 먹을 때도 깔끔하고 그냥 깔끔 그 자체였는데 같이 사니 소소한 모든 행동이 더러워요. 역병으로 인한 시련으로 애틋한 천년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나 봐요. 맞춰갈 자신이 없어요. 유교적인 대한민국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다들 결혼하기 전에 저처럼 살아보고 결혼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글을 적고 제 신세가 한탄스러워 신랑하고 대판 싸우고 친정으로 왔어요. 싸울 때 불만이었던 게 막상 생각이 안 나. 제가 쓴 글 보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어요. 놀라웠던 게 자기는 그래도 이건 했다. 그건 아니다. 왜 극단적으로 생각하냐며 자기는 억울하다고, 자기도 노력한다는, 또 자기에 넘치는 말만 하길래 뒤도 안 돌아보고 친정으로 왔어요. 부모님께서는 슬퍼하시지만 별 말씀은 안 하시고 계세요. 사실 추가할 건 없지만 추가글이라고 적는 이유는 제 남편이라고 어떤 분이 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말씀 듣고 찾아 읽어보니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일단 전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남자 외벌이로 살 수 있는 상황이 가당키나 하나요.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벌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는 걸뱅이 마냥 적어 놓으셨는데 그쪽 분은 그런 여자분과 사시나 보네요. 그리고 제일 어이없었던 글귀는 월경 물품을 포장지에 돌돌 말아 버리고 그조차도 안 할 때가 많다 하는데 말이 되나요? 여자분들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소변 볼 때 다리를 벌리고 본다고도 글을 싸질러 놓으셨던데 여자분들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다리 벌리고 볼일을 보면 제 다리에도 튈 수도 있는데 어느 여자가 그렇게 볼일을 볼까요? 익명의 사이트고 저인 걸 누구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제가 그런 몰상식한 여자라 생각한다는 걸 익명이라도 인정 못해 글을 적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 그리고 댓글 달린 것처럼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적었어요. 그런데 저에 대해 적었다는 글은 그저 저를 그리고 여자들이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사실인 것 마냥 적어놓아 화나서 글을 적어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전 정말 여태껏 난 복받았다.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 만난 것도 내 복이다. 이러고 살았는데 진짜 제가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었네요. 저희 친정 재벌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 3명에게 각각 강남에 24평형 아파트 해주셨고 따로 노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여행 갈 때 부모님께서 비용 다 지불해 주시고 철마다 아울렛 가서 딸, 사위, 며느리 명품 옷 한 벌씩 해주시고 사소한 생필품까지 챙겨서 사주실 정도로 자식들에게 금정적으로 베풀고도 남을 만큼 여유있게 사십니다. 여태껏 저희 시댁에도 철철이 고기며 과일이며 때에 맞춰 보내셔서 시댁에서 부담스러워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나누고 살면 서로 좋은 거지 이런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1년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시어머니 걱정이 늘어지셨네요. 애비 혼자 벌어 네 소비 감당이 가능하겠냐부터
지금 너희 살고 있는 그 집 전세 주고 합가해서 같이 살자까지. 그동안 내게 잘해주시고 말 한마디도 살갑게 해주시던 건 결국 내가 돈 잘 벌고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 거였나 싶은 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진짜 시부모는 시부모구나 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저희 친정에서 시댁에 생물을 보내시느라 가급적 빨리 가져다 드리라 하여 남편이 어제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석증 판정받고 아침부터 어지럼증이 심해 집에서 계속 누워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애비는 내일 또 출근해야 하는데 집에 있는 네가 가지고 오지 그랬냐부터 딸이 집에만 있으니 사돈께서 신경이 쓰이셨나 유난히 더 싱싱한 좋은 걸 보내셨다까지. 아, 진짜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으신가 싶은 게 어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못되게 하시는지. 가만 듣고 있다 헛웃음이 나와 일 안 하는 며느리 데리고 사는 아들이 그리 불쌍하시면 지금이라도 데리고 가시라고.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세상 귀한 딸입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서 걱정이 되셨는지 남편에게 새아기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며 구구절절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남편에게 가감 없이 있었던 일 그대로 전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네 부모이니 미우나 고우나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나 나는 아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이유 없는 모욕을 받고는 살 수가 없다. 이 순간부터 나는 시댁이란 없는 사람이다. 너는 내 부모님 안 뵙고 살아도 난 상관없다. 라고요.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크면서 자기 부모님에게 듣지 못했던 삶의 조언이나 격려를 많이 받아 본인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신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거라고 하네요. 다만 여태껏 본인의 부모님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다가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하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에게도 생각을 좀 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두의 평화를 위해 이쯤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게 현명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고민하다 추각을 남깁니다. 먼저 어제 귀가한 남편과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부모 자식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본인의 어머니가 그 정도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당장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제 상황을 짧게 말하자면 저는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직종의 전문직이고요. 서로 크게 모난 부분 없고 처지는 것 없이 잘 맞는다 생각했고 시부모님도 지금까지는 세상 다시 없는 분들이셨어요. 늘상 말 한마디라도 살갑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지난 9월 제가 유산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몸이 많이 상했고 우선 제 몸 챙기는 게 우선 아니겠냐며 남편이 먼저 휴직을 권했어요. 그렇게 10월부터 휴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죠? 12월부터 시작되는 회계 지옥 기간인걸요. 인수인계한 직원, 클라이언트들에게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면서도 당장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없고 책임감 없이 휴직을 했다라는 자책감까지 더해져 스트레스가 끝까지 차니 이석증까지 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까짓 회사 그만둬도 그만인걸 뭐 그리 스트레스를 받냐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유산 소직부터 시작해서 휴직까지 그간 저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품고 계셨나 봐요. 그게 이번에 결정적으로 터지게 된 거고요. 남편이 저에게 너무 창피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사회에서 만났다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인격의 사람이 내 어머니라니 너무 창피하고 속이 상한답니다. 그치만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내 부모이니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앞으로 시댁에는 본인만 왕래하겠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오늘 시어머니가 나는 일하는 전문직 며느리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랬던 것이 욕심이 지나쳤다며 미안하다고 천천히 마음 풀리면 그때 연락 달라며 카톡이 왔네요. 글쎄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 위로 오빠가 2명이 있는데 저희 엄마는 귀하게 키우신 딸, 저희도 귀하게 여기겠다며
사돈댁에 시시때때로 이것저것 해 보내시고 실제로 새언니들에게도 정말 잘하시거든요. 오지 말라고 말려도 새언니들이 주말마다 저희 친정에 찾아올 정도로요. 저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당신 아들 귀하게 여기시니 당신들도 며느리 귀히 여기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네요. 저희 부모님 너무 속상해 하실 듯해서 아직 아무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